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요즘에 프로야구 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대적으로 신난 팬들이 지난 주말 거치면서 바로 한화 이글스 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야말로 8회부터 드라마를 쓰기 시작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9회에 끝내기 안타로 끝내질 않나. 예.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제 친구 하나가 하나 경기 보다가 살 빠지겠어 라고 하는데 거기다 댓글이 그래도 이겼잖아요 뭐 이러면서 꼴찌에 익숙해진 그리고 짐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게 익숙해졌던 그런 하나 팬들이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기는 맛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동호의 스포츠당에서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최동호 선생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 오프닝 멘트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죠. 표정이. 아이고, 예. 뭐, 오늘 오프닝을 아예 예, 하나 얘기를 했어요. 얘기. 네. 말이 한화? 아.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말이 화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예. 말이 한화. 예.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난 주말. 네. 어제 일요일하고 토요일. 이 두 경기 연속 매진됐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한 13,000명씩 꽉꽉 들어찼는데, 3연승이었는데, 토요일 경기는 역전승이었었잖아요. 그렇죠.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만입니까? 역전패 당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예. 그렇죠. 김경언 선수였죠.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화 선수들이 가장 달라진 게, 네. 물론 누가 잘 치고 누가 잘 던지고 이런 것도 이제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예. 한화 선수들이, 그 9회 말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 점수가 뒤지고 있어도, 네. 분명히 기회가 올 거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네, 네. 이제 이런 근성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느낌.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예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해태 타이거스 선수들이 예. 아무리 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가할 팀은 없어. 우리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 예. 심지어 시즌은 4위로 맞추더라도 예. 우리는 우승할 수 있어. 그렇죠.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 비교하면은 농구에서 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선수들한테 확인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기아가 있었잖아요. 예. 허동택 있었던, 허재 특히 있었던. 그렇죠. 예. 김영만이 막내로 들어왔을 때, 예. 김유택, 허재, 강동희, 김영만. 그렇죠.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허재가 워낙 이 술도 저고 해가지고 내일 경기가 있어도 네. 오늘 저녁에 술 마셨다는 겁니다. 아. 술 마시고 나가서도 경기하면 또 이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은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은 헉헉거리면서 땀 흘리고 있는데 술 예. 냄새까지 풍기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저기 지금 여자농구로 갔었죠. 이 정덕화 감독. 네. 정덕화 감독의 얘기로 이게 부딪히면은 땀 냄새와 함께 술 냄새가 막 풍겨왔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이기잖아. 예, 그래도 이기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하나에서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예. 과연
뭡니까? 김성근의 마법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 예. 라는 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예, 김성근 감독의 마법, 뭐 효과,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죠. 네. 부인하기는 어렵는데, 그러니까 저는 냉정히 지금 시점에서 성공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성공이냐 아니냐는 네. 8월 넘어서 이 한화의 저력이 지금같이 이어지느냐를 봐야지 되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 권혁, 박정진 선수 지금 필승 개투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잘 던지고 있는데 좀 무리하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아하. 그 때문에 6, 7, 8을 넘기고도 박정진, 권혁 선수가 계속 잘 던질 수 있는지 이들에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빠졌을 때에 김성근 감독이 내놓는 대체 카드는 무엇인지 이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그거 염두에 두지 않고 막 그냥 선수들 돌려서 쓰고 있다면은 김성근 감독도 지금 급하니까 있는 거면 다 그냥 들이미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6, 7, 8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김성근 감독이 뭐 재활공장, 공장장이라는 별명이 예.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가 남기고 있는 어록 중에서 유현진이니 또는 김강현 같은 어딜 나라도 잘하는 선수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예. 1군에서 2군을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이런 애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응? 그게 내 목표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김현욱 선수 기억하시죠? 김현욱 예. 네, 김현욱 선수가 정말 보잘것없는 중간계 투에서 그 회전 처리를 왔다 갔다 하던 선수였는데 결과적으로 김성근 감독에 의해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예, 김현욱 선수 성공적인 케이스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 선수들 만나잖아요. 네. 은퇴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선수들 중에 네. 김성근 감독 밑에서 훈련 너무 많이 해서 좀 빨리 은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예.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처음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 기자회견했던 그때 대목을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상 없이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다. 예. 그만큼 프로 선수들은 선수 이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야구장이 있을 때 프로 선수들은 바로 경기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오랫동안 부상 없이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건데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이면에 그런 재활공장 공장장이라는 그런 멋있는 별명 이면에 혹사당해서 예. 그 망가진 선수들이 꽤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뭐 어느 사람, 어느 분야든 간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들이 주목하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 조명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들은 네. 관심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케이스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김성 감독의 어떤 그 혹독한 훈련 그리고 끈질김 이런 거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관심 받고 많이 알려졌을 뿐이지 그 네. 반대의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과 하나의 기사가 야구 기사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군요. 좀 많긴 많네. 많죠? 네네. 김성근 감독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게 다 그냥 다 기사화됩니다.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언론, 야구 기자들도 일단 지금 이 팬들의 관심이 뭐냐. 김성근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쓰는 거죠. 네. 김성근에 관한 얘기, 한화에 관한 얘기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언론에서. 예, 김성근을 너무 또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김성근 감독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또 김성근 감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김성근을 두고 언론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글을 쓰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을 보도하는 그런 것에 비춰서 우리나라 스포츠 저널리즘이 예. 어떤 건가? 예.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쓰기 좋은 소재가 만들어진 거죠. 예. 김성근이라는 감독을 통해서.
김성근 자만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클릭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써야지 되는데 쓸 소재는 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려고 하니까 이제 오바스러운 감이 나타난다는 건데 네. 예를 들게 되면은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뭐 김성근 감독의 감독으로 했었던 지략. 네. 지략을 소개해주고 좀 칭찬해주는 기사인데 가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지략이래요. 이걸 두고 지략이라고 한 건데 뭐냐면 권혁이 갑자기 좀 위기에 몰리니까 올라가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내려왔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그 실수가 나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 레이저 강선 쏘고 했을 텐데 웃으면서 다음 경기에 기회를 줬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지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건 감독의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김성근 감독만 예를 들면 그 실수한 선수한테 호통치지 않고 네.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김성근 감독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보통 감독들에게도 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김성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사가 있으니까 김성근 감독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성근이 뜨니까 김성근에 관한 얘기를 모두 다 기사화하려고 억지스럽게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감독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면 경기가 뒤집긴 하지만 별 가능성도 없고 선수도 예.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감독이 딱 가갖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내일 우리 예. 낚시나 하러 가자.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랬더니 낚시나 가자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그 마음이 홀가분해진 타자가 예. 역전 홈런을 쳤대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월드 시리즈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한화의 포수 정범모 선수 있거든요. 네. 지금 잘해주고 있죠. 이 조인성 주전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네. 아직, 1군에서 뛰지 못하니까 이제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었잖아요. 예. 볼 카운트를 착각을 했어요. 네. 이제 풀 카운트에서 볼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삼진 잡은 줄 알고 공을 1루에 던져주고 그냥 떠가워서 들어간 거죠. 네. 심판은 콜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황은 진행이 되니까 이제 2루 주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점을 내줬는데 그 다음 경기에 김성근 감독이 다시 내보냈거든요. 예전에 김성근 같았으면은 2군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런데 다시 내보냈고 네. 그 다시 내보낸 그 경기에서 정범무 선수가 잘했습니다. 예. 또 이것을 두고서도 김성근 감독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감독으로서 역량이 탁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는 있는데 지금 하나의 멤버 성으로 봤을 때 정범무 선수 대신 내보낼 포수가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연이 예. 별로 없었다는 얘기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끝난 것은 모두 다 김성근의 어떤 공이고 지략이고 다 깨워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럴싸하게 그거를 써서 보내면은 한화가 지금 워낙 관심의 팀이기 때문에 모두들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언론의 장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국의 그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영웅을 만들든지 역적을 만들든지 장사가 된다 싶으면은 엄청나게 오바스럽게 미화를 해가지고 막 또 써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 폐기가 돼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네. 또 모두를 달려들어가지고 역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네. 하긴 그 스포츠와 연애 이상하게 그 비슷한 취급을 받을 경우가 많잖아요. 비슷한 속성이 많이 있죠. 속성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김성근 감독의 한화도 일단은 아직은 4월 달이다. 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반은커녕 3분의 1도 안 지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호들갑 떨지 말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네. 근데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시기는 네. 6, 7, 8이 지나가고 난 뒤에 9월이다. 아. 여름 한 시즌 동안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름철을 지나고 난 뒤에 9월 달에 이제 모두 다 패 보여주고 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력으로 버티는 시기가 네. 온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몸 안에 축적돼 있었던 탄수화물 전부 다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의 기량을 보였느냐 예. 반환 좀 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한화 특히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너무 미화하지는 말자. 예.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젊은 기자들 보면서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전보다는 연차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 기자들이 젊다는 거군요. 예, 연차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면서 스포츠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연배가 들어서 이 연봉이 많이 나가면 다 내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이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기자들이 연차가 적어졌는데 요즘 기자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스포츠 기자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날카로움이 좀 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내 야구를 좋아했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면서 김성근 감독을 좋아했었다. 네. 라고 한 대학생이 어느덧 스포츠 기자, 야구 기자가 됐어요. 네. 근데 김성근 감독을 만나게 되면 네. 그때 자신의 그 신분은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감독 김성근으로서 날카롭게 보면서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그 기분 그대로 가면서 김성근을 미화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자 사회에서는 그 부장 기자에게 또 국장 기자에게 국장님, 부장님 안 그러고 부장, 국장 이런다면서요. 님자를 다 빼버리죠. 예.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권력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아라. 예.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팬은 팬이고 기사는 기사인데. 예. 그런 식의 기사들이 몇몇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렇군요. 저널리즘의 그런 기본을 좀 잇는 그러한 젊은 기자들. 예. 이거는 옳지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지난주에 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거든요. 재밌는 기사. 예. 너무 재밌어서 이제 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웃지만 말고 기사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케냐 분이 아프리카 케냐 분이 지난주에서 케냐가 계속 등장하네요. 네. 이 평창에 일이 있어서 평창에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평창에서 지난해 그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서 참석하려고 해서 이제 케냐에서 여행사에다 비행기표를 예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중국에서 한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네. 눈 떠봐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다고 해서 눈 떠서 보니까 평창이 아니라 평양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제목만 보고서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무슨 말아버렸는데 이게 실제로 예.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평양에 도착해서 완전 불법 입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 비자도 받지 않고 들어오니까 불법 입국돼가지고 $500 벌금 내고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이제 강제 추방돼가지고 나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갈 만한 구석이 있어요. 왜요? 외국 사람들끼리 봤을 때 발음할 때 평양, 평창 헷갈릴 수 있거든요. 평창, 평양. 예. 헷갈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 수속할 때 스펠링이 평은 똑같잖아요. 예. 양하고 창인데 CH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CH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Y가 Y가 들어가느냐. 예. 그리고 평창을 인지도가 워낙 없으니 그렇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평양은 많이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헛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2018년에 동계올림픽 열릴 때 이 케냐 사람처럼 평양에 또 잘못 가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정도 생기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니 여행사가 표를 잘못 끊어준 건가? 아니면 이 아저씨 여행사가 잘못 끊은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케냐 분은 그러니까 배운 분이겠죠.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러 올 사람이니까 네.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여행사 직원한테 이제 전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평창은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스펠링 해가지고 딱 치니까 평창에 직접적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쳐서 가는 비행기 수습원하고 하다가 평창이 평양으로. 그거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기 예. 힘든 건데 그만큼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서 그 평창의 인지도 네, 이거 야, 그냥 웃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만 생각하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답답하죠. 예. 아, 답답한데 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가지고 네. 또 이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저기 강원도가 이미 뭐 빚더미 올라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고민거리가 그 경기장 시설들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올림픽 준비하는데 중앙정부 예산 끌어다가 쓰고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 빚 감당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강원도에 지어놓은 이 올림픽 관련 경기장 시설물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강원도가 이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죠, 당연히. 이것을 관리 책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돌리려고 지금 개정 발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공단이 쓰는 돈 예산 결국에 다 국민 세금이죠. 그러니까 빚더미를 현물의 형태로 떠맡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네요. 예. 야,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 네.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굴러온 뭐라고 할까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도 한번 발에 빠지니까 평창 올림픽 개최해놓고 성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돈을 더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아이고, 거죠. 네. 올림픽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네. 이런 악순환이 인천서부터 그 이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계속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세금 낭비지. 세금 낭비죠. 애들 예. 밥 먹이는데 돈 쓰는 게 무슨 낭비예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저는 제가 이 스포츠 분야에서만 느끼기로도 네. 우리 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바가 정확하다라고 보는데 네. 공무원들 부정부패 안 하고 최적사 기용 예산만 예산만 낭비하지 않아도 그 지역 내에 산후조리 무상으로 네. 해주는 거죠. 네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가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다. 예. 제가 보기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 토건족의 비리 이것만 없앤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스포츠 예산이 저렇게 방만하게 집행될 일은 없고 그리고 괜히 지어놓고서는 팔이 날리는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빚더미에 허덕여 갖고는 그 빚을 국내 돈으로 탕감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예. 예, 라는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평양과 평창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 도대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그리고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행태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아직 더 남았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하나는 지난주에 이 스포츠면 기사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중에서는 네. 이럴 수가라는 느낌이 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네,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마이너리그 네.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기사였었거든요. 네, 네. 이제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은 마이너리거 34명이 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을 왜 냈냐? 우리 최저임금 보장해라. 추가 수당 지급해라. 이걸로 소송을 냈거든요. 아니, 그래도 세계 최고의 리그고, 한 선수에게 1년에 몇백억씩 주기도 하는. 예. 그런 메이저리그 산하의 마이너리그라고 하면은, 기본 생활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럴 거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죠. 네네. 근데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예로 추신수 선수의 일화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였었을 때 일찍 결혼해가지고 부인과 함께 갔죠. 네. 미국에. 네. 그래서 아이도 있었잖아요. 그 예. 세 식구가 이 추신수 선수 운동하면서 150만 원 가지고 생활했던 때가 있었었거든요. 한 달에. 예. 근데 아이 분유 살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이너리그였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 본인은 매일 땅콩잼에다가 그 식빵에다 땅콩잼 발라가지고 운동하는 선수가 추신수가 예. 이렇게 먹고 버텼을 때가 있었다 그랬죠. 와, 잠깐만. 한 달에 150만 원이라면은 그때 환율을 따졌을 때 1000달러가 조금 넘었을 거네요. 그 그죠? 정도 되죠. 어. 그래서 이 공식 기록으로 나온 게 네. 미국의 마이너 리거들의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812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잠깐요. 한 달에 100만 원 안 되죠. 마이너 리그는 싱글 A?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있고 네.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이제 루키 리그라고 해서 루키 리그.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뭡니까 메이저 리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 따지면 2군 리그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트리플 A는 그래도 뭐 좀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하여튼 트리플 A까지 포함한 그런 루키군부터 해서 예. 합친 평균 연봉이 812만 원이요? 812만 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7,500달러. 1년에. 예. 와. 힘들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마이너리거 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었다. 네. 이때 실제로 눈물에 젖은 빵은 아니고 햄버거하고 콜라로 계속 때웠다는 얘기예요. 정크푸드네요. 예. 이래서 이 마이너리거 34명이, 최저임금에다가, 네. 초과수당. 여기서 말하는 초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규 훈련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네. 선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뭐, 코치와 함께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그렇죠. 이게 이제 초과 근무 개념이죠. 네.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들의 법적인 신분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도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노조는 네. 귀족 노조죠. 마이너리그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미국식이에요. 철저히 능력에 대비해서 대우를 해주는데 예. 그래서 부자들도 많지만 가난한 자도 많고 예. 정크푸드로 연명해야 되는 그러한 근데 여기도 저도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을 뭐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고 네. 자신의 그 재질을 본인 스스로가 연말을 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만이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예를 들면은 올해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 그러니까 출전 명단의 평균 연봉이 이 425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45억입니다. 예, 연봉이. 예, 평균 세군요. 연봉이 45억이고 이 마이너리그는 812만 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한 6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군요, 정말. 예. 근데 이 구단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이 네. 마이너리그 팀을 운영하는 것들은 이 구단의 유망주를 길러내기 위해서 마이너리그 구단을 운영하는 거죠, 팀을.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리그 팀을 운영해서 올라오는 유망주들을 통해서 결국에 부를 만지게 되는 거는, 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는 구단이 엄청나게 다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최소한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리그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초과 수당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서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네. 물가 상승률만큼은 높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예.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마이너리그 팀 운영하면서 너희들이 한 만큼 너희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네. 이거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던져주고서 운동해라. 잘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잘해서 데리고 가면 그 혜택은 구단이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연봉은 한 달에 이 100만 원도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예. 억울하면 이를 물고서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라. 그래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저 체제가 굴러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면은 해외에서 예. 쓸만한 애들 싼 값에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적인 이유가 바탕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 역사, 우리 프로야구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네. 메이저리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범은 됐으나 또 예. 상업적인 어떤 그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네. 선수들의 인권과 선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굉장히 역사가 발전돼 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출범했죠. 네. 그 이후로 이 프로야구 선수들 협회가 활동 결과로 인해서 뭐 윈터 시즌 운동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렇군요. 처음서부터 메이저리그에도 FA 제도가 도입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FA 제도가 도입된 게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니까 얼마 안 됩니다. 네. 이것들도 소송을 거쳐가지고 몇 년간의 투쟁 끝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선수 권리도 운동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군 선수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당한 권리로 획득을 했고, 안 되면은 파업까지 불사하는, 예. 파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 이 정도인데, 일군 선수들, 즉 메이저리그 선수들만 그런 자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그 선수에게도 분투를 좀,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자신들의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뭐 프로니까 어차피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성과나 대가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 812만 원이면은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되는데 1812만 원도 아니고. 예. 네. 이거 가지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운동하는 선수들 자기 운동하고 무슨 그 몸에 좋은 것도 먹어가지고 운동 장비들도 있고 한데 네. 운동할 만큼은 구단이 운동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큼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 구단이 해줘야죠. 맞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장비도 자기들이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 이게 꼭 어떤 분도 제 얘기 듣고서 무슨 뭐 메이저리그까지 얘기를 하냐. 국내 프로야구 2군 얘기를 왜 안 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몇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로게지스님 원년 MBC 청룡 때부터 LG 팬인데 요즘은 말이 한화. 야구에 더 관심이 가고 재밌다고요. 권혁의 구원 등판 자체가 드라마다라고요. 승리를 통해 선수들이 연봉을 제대로 받게 만드는 김성근 감독의 능력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카림 뒷목 자바르님께서는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없으면 안 되듯이 스포츠 기자들은 김성근 감독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초반엔 감독몰이 빈볼 시비 땐 악인몰이 최근엔 다시 감투몰이 이렇게 하셨고요. 추신수 미국 칼럼니스트가 역대 최악의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올린 그런 기사였습니다만, 예. FA, 그러니까 팬그래프닷컴에서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월에서 첫 시즌부터 0.1을 찍었는데 이건 유례가 없다고, 큰일 예. 났다고 이거 하는데요. 올해, 지금도 지금 부진하고 있죠. 네. 접근되지 못하는데, 네.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이 경기 도중에, 이 통증 때문에 물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경기 도중에 교체돼가지고 아웃됐죠. 근데 그 네. 이후로 계속 지금 부진인데, 제 생각으로는 선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나오는 것 중에는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네. 이 평소와 다른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통증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때 이제 뭐 그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추신수 선수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예, 제 느낌에 그때 네. 이제 분명히 통증이 있어가지고 경기 도중에 교체 아웃 당했거든요. 네, 네, 그 네.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다, 큰 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 참 그건 걱정된 일이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몸의 문제, 기량의 문제, 노쇠의 문제가 아니라 부상의 문제다 그러면 부상을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미디어 비평에서 네. 이제 준비했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너무했다 싶은 기사가 지난주에 막 쏟아졌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네. 20일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이제 법인을 해산했거든요. 네. 법인 해산하면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233억 원 흑자를 냈다. 조직위원회가. 그래요? 예. 인천 아시아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 게임 치르면서 들어가는 예산 있죠. 네. 이거는 국고 지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인천시의 예산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을 운영하는 주체는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 자체는 아시안 게임을 운영하는데 국고나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직위를 꾸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조직위 자체는 장부상으로는 흑자를 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곧 인천 아시안 게임의 흑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국민 세금 중앙정부가 5천억 원 조직위에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썼는데 네. 조직위원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이니까 이걸 장부상으로 수입이라고 잡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회 이제 법인이 해산하면서 233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는데 네네. 이 조직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부분 언론들이 실었죠. 그랬는데 놀라운 제목으로 뽑은 데도 있어요. 뭐라고요? 중부일보가 있는데 네. 인천 아시안 게임 233억 원 흑자 경영 달성 쾌거. 이 뭔 말입니까, 이거?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흑자 경영 달성한 쾌거다. 이거 제목만 보면은 이 기사 쓴 기자나 네. 이 중부일보 여기에는 아시안 게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받아쓰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거를 미화까지 했네요. 예. 음. 그리고 뉴스타운이라는데 네. 인천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운영 흑자로 한시름 놔. 그리고 경인일보 네. 인천 아시안 게임 흑자 요인은 해가지고 장비 안 사고 알뜰 대여 조직이 절약 노력 덕바. 그러니까 이 경인일보는 조직위원회가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알뜰살뜰 운영해가지고 233억 원 이 흑자를 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아시안 게임 지난해 정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영도 미숙해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었었는데 네. 이 조직위원회가 낸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서서 내보내놓고 또 제목도 무슨 흑자 경영 달성 캐고라고 내보냈을 때 사실을 호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나아가서는 이런 부실한, 그리고 예산으로 메꾸는 그런 체육 행사를 지자체에서 더 하게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되면 또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성공대회라고 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잘못되면 또 성공 사례로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성공 사례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조직위원회가 내보낸 그 자료 중에 네. 조금만 그냥 관심 갖고 보게 되면 그만 알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산 결과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에 정산 결과 대회 수입이 국비 보조금 1,258억 원, 네. 시 보조금 1,283억 원, 네. 자체 마케팅 수입 2,438억 원, 총 4,979억 원이 수입이라고 집계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밝혔듯이 국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다 조직위원회는 어차피 지원 받는 돈이니까 다 수입으로 계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큰 반이잖아요. 큰 그렇죠. 50%가
국민의 돈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돈 벌었다라고 하고 흑자를 달성했다는 게 조직위원회가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낸 게 아니라 네. 국고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흑자를 낸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지난해 아시안 게임이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설명을 하나도 없이 조직위에서 내보낸 보도자료 다 받아가지고 흑자 달성 쾌거 운영 흑자 한시름 나 더 나가서 조직위원회가 장비도 안 사고 알뜰히 대여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절약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사실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예, 그런 푼돈은 아껴 쓸지 모르지만 경기장 짓느라고 예. 엄청난 돈을 써버린 거는 얘기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경기장을. 예.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예, 웃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동아일보에서만 딱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제가 본 바로는 동아일보 한 군데였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 게임 233억 원 흑자 물음표. 인천시 재정난은 심각한데 라는 이 제목의 기사 하에서 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있죠. 네.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국고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거는 그 장부상일 뿐 실제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인천 아시아 경기는 실패한 대회라는 게 통솔이고 정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썰을 풀고 있냐 하면은 네. 이 조직위원회가 최근에 이 석세스 포토라마라고 해가지고 포토라마라는 뜻은 포토하고 드라마의 합성어인데 예. 이 사진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 이 사진집에 약간의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이제 이 엮어낸 책자이거든요. 네. 이 조직위가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어요. 뭐냐하면 뭐라고요? 예. 이 인천 아시안 게임은 대회의 성공을 통해서 아시아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개최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드높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와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네. 그들이 한 일을 아직까지도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반성이나 철저한 그 분석 없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성공한 대회로 지금 치장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기자들이 동참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되죠. 이 동참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네. 날카로운 그 저널리즘의 의식이 없이 네. 본인이 귀찮기도 하겠고 또는 이 스포츠 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없다 보니 네. 이 보도자료를 보고서 분석해서 쓸만한 그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내주는 대로 다 받아서 써서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말이죠.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저작으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쓸 수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놀랍죠. 네. 놀라운데 이런 기사가 흔히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반대의 경우, 이 개막 전에, 네. 이 개막하기 전 또는 이 유치 직후에 경제 효과 무슨 평창 동계올림픽 65조 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 네. 이것도 우리가 그 조직위원회나 이 인천시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의 이 경제 효과를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보낼 때에 네. 기자들이 사실은 그 수치를 다 분석해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하기 힘들으면은 최소한 그 자료 가지고 이 경제학자들 한테 자료 좀 서베이 좀 시켜가지고 최소한 코멘트는 달아야지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네. 과정도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아무나 하네, 정말 이럴 경우에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공두리기님, 선수협은 그냥 가입회원들 이익 대변 단체에 선수 전체가 피해받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또 움직이기도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님, 미국 프로스포츠 중에 프로야구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 타겟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마이너리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마이너리그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젊은이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네. 하긴 좋게 얘기하면 다국적군인데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중산층 자녀들이 이래갖고는 도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쵸. 예, 엄청 이거 말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의 그런 사람들 빼놓군요. 또 나그네님께서 이걸 여쭤보셨는데 마이너리그가 열악해서 국내 프로야구 용병들 수급이 더 쉬워지는 측면도 있겠네요. 국내 프로야구 용병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외국인 선수들,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네. 대부분의 경우가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선수들한테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농구, 배구 굉장히 잘해줘요. 그건 뭐냐하면은 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봉 있죠. 네. 연봉 지급하면 그냥 땡이에요. 그게 더 맞죠. 연봉 말고 더 지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단에서 왔을 때 아파트도 제공해주고 주거도 제공해 연봉 외에.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강장제 같은 거 있죠. 네, 네. 이런 것도 구단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슬럼프다. 잘하는데 슬럼프 겪는 것 같다. 외롭니? 해가지고 그 가족들도 초청해서 구단에서 데리고 와주고 이런 서비스가 우리는 잘해주죠. 엄청나네. 예. 그리고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네. 그게 그 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연봉도 상한선에 부딪혀갖고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이 저 연봉 상한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액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부 다 거짓일 거 보도용일 뿐이다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출전기에 제대로 못 잡는 메이저리그 가서 하한선의 연봉을 받느니 예. 한국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출전 시간 보장받고 인기도 없고 예. 이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리즈 LG에서 뛰었던 그 외국인 선수였거든요. 네. 그 투수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프리야구도 수준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뭐 허덕이는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트리플 A에서도 잘하는 선수급 또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다가 하여튼 뭐 슬럼프로 인해서 뭐 트리플 A로 떨어졌던지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정도가 이제는 오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죠. 심지어는 먹튀였었습니다만 호세 리마 선수가 온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를 그야말로 호령했었던 예.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해갖고는 모두 유명한 게 아닌데 전국적 미국 전역에서 유명했었잖아요. 예. 우리야 한국 선수들이 있는 그런 팀 위주로 선수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국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보면은 네. 선수들이 이제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이 초창기에 한국에 왔을 때 완전 혼자 자기 자율대로 했거든요. 네. 그냥 말이 좋아서 자율이지 이 한국 코치 얘기 듣지 않겠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눈에 굉장히 수준이 낮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역사가 쌓이고 우리도 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성공해서 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많이 되셨죠, 나그네님?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최동의 스포츠당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참 유용한 얘기,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